그럼 이제 일식, 이식, 삼식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따라서 일식. 눈으로 보는 거. 눈이 중요하다. 그 오장육부도 중요하죠. 눈이 왜 중요한? 보세요. 전쟁이 났어. 포탄이 떨어져. 적들이 와. 보면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잖아.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적군이 옆에 한데 누구시더라? 그요? 도망도 못 가. 포탄이 온데도 맞아 죽어. 그래서 눈을 중요하게 본 거야. 부처님 말씀이야. 귀는 두 번째로 보세요. 안 보이면은 눈은 보이더라도 귀로 못 들으면 보살님, 아이 도망가세요. 지금 전쟁 났어도 못 들을 거 아니야, 보살님. 뭐 수화해?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듣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냄새는 맡아도 그만 안 맡으면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냄새. 그러니까 무슨 눈각 1번, 2번만 쓰냐고 3번도 쓰지. 깜깜한 밤에 보살님 어디서 탐내 난다 할 땐 눈으로 안 봐도, 귀로 안 들어도 착용하잖아. 탐내가 난다. 냄새가 난다. 하잖아, 보살님. 냄새를 맡잖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각. 근데 우리 몸은 왜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건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촉감. 감촉, 부드러운 감촉.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에 여자고 남자고 애덜이고 어른이고 제일 많이 보이냐면 극미가 혀에 있는 거야, 혀. 혀보다 에너지가 더 많은 게 없어, 보살님. 혀에 나쁜 것만 얘기하면 안 돼. 뭐, 거기 뭐 균들이 많다, 뭐, 그건 나쁜 거고, 보살님. 유익한 균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 말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가 이 혀에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혀의 에너지에 가장 큰 거는 침이야, 보살님. 침이 마르면 죽어. 죽을 때는 말이 안 나와, 보살님. 이걸 돌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말도 하고 맛도 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보살님. 혀가 에너지가 제일 많어. 두 번째로 에너지가 많은 거는 여자하고 남자가 달라, 보살님. 두 번째로는 가슴이야. 남자는 가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 가슴에 뭐 안겨서 자고 싶다 그러고 하는 건 남자는 뼈가 보살님 가슴뼈에 에너지가 있어. 가슴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딱 봤을 때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안아보고 싶다 그러잖아. 어디를 토실토실하고 폭실폭실 궁둥이. 여자는 엉덩이에 기가 있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여자는 엉덩이, 남자는 가슴.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혀. 혀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살균화 시키려면 독한 보드카나 빼가리나 소주 별별로 없더라고. 40도짜리 막 38도짜리 50도짜리를 입에다 넣고 이렇게 하고 딱 내뱉어. 그럼 보세요. 이가 충치도 안 생기고 살균 소독이 돼. 그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 마시질 말고 보세요. 당장 해봐 보세요. 밤에 누워있으면 입이 텁텁하고 균들이 이동을 해보세요. 미생물들이 입까지. 그래서 백타가 끼고 혓바닥에 끼고 입이 텁텁한 이유는 그걸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그 미생물들을. 맹물은 그렇게 안 돼 보세요.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보드카나 빼가리나 이 독한 걸 쓰러. 그래서 그게 없어요. 이럴 때는 보세요. 보리차를 진하게 끓여서 보리차로 가글 하라고. 그게 가짜 목마름이 있어 보세요. 따라하세요. 가짜 목마름. 그러다 물을 마시면 살만 찌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시 말고 가글만 하고 다시 누워 자면 몸 안에 수분이 자기네 필요한 에너지를 돌려줘. 소장이고 대장이고 무슨 몸 안에. 그러니까 안 마셔도 될 걸 마시는 거야 밤에. 그러면 오줌만 자꾸 도는 거야. 밤새도록 자기 오줌 넣은 거를 한번 받아봐 보살님. 실험을 해보니까 몇 번 싸서 어떻게 받아보니까요 보살님. 그러면 그 건강도 체크가 되고 그럼 그래서 그게 얼마나 미생물이 많은지 보살님 얼마나 그래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 오줌이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니까 조그만 그 세수대나 이런 데다 밤새도록 받아봐 보살님. 그래서 오줌이 보살님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실험을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다 실험을 했어. 보살님 노란 오줌은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유 없어. 그러니까 이 오줌이 너무 맑은 거는 수분이 너무 오줌에 맑은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이 하얘 보살님. 아주 알맞는 건 맥주 색깔하고 하얀 색깔하고 중간 정도가 되는 거야 보살님. 아주 하얀 거하고 그 중간 정도. 그러면 그게 건강한 오줌이야. 그러니까 빨간 오줌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 몸이 우리가 먹고 한 3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이 물을 갖다 보세요. 그냥 먹지 말고 나중에 이 팥이 몸에 좋아 보세요.
팥이 노화 방지를 하고 치매 예방을 하고 팥이 보살 신경에도 좋고 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팥을 빵을 먹어도 나는 팥빵을 먹으면 보살 밀가루나 먹고 알맹이만 쏙쏙 먹어 보살 나는. 아 밀가루빵이 뭐가 좋아? 방부제 들어가 있고 보세요. 그 팥빵을 갖다 먹는단 말이야. 팥죽이 좋고 근데 팥빵을 한 대여섯 개를 여러분들이 빵이 비싸잖아 보살님. 그래도 알맹이만 팥빵 골라갖고서는 제가 집에서 갓 구운 거 몇 개를 먹고 낮에 빈속으로 보살님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마.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셨던 그때 그걸 먹으면 팥색깔 물이 보살 3시간 있어 오줌이 팥색깔 물로 나온다. 그게 순환이 됐다는 거야 보살님. 그걸 실험해 보란 말이야. 팥 먹었기 때문에 팥 오줌이 나와. 3시간 후에. 내가 다 실험을 해본 거야. 임상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럼 뭐지? 몸을 식혀준다는 거지 한번. 몸을. 그러니까 팥을 식혀주는 거야. 밀가루는 먹지 말고 보살님. 속만 답답해. 알맹이만 먹으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그러면 몸을 보링을 시켜주는 거야 자꾸만. 그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그렇게 먹어도 계속 오줌이 노랗게 나온다는 독이 아주 깊게 약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님.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금방 팥오줌이 나와 보살님. 팥빵만 먹으라고. 낮에 밥 먹고 나서 한참 있다가 금방 하지 말고 낮에 할 일 없을 때 2시나 3시에 공백기에 계속 물을 먹어. 그러다가 팥을 먹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물 먹었으니까 오줌을 누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팥 색깔로 변해. 오줌이. 이건 100% 내가 실험을 한 거야 보살님. 난 내가 실험을 많이 해봐갖고 내 인체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보고 해봐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워보세요. 몸에서는 안입이 설신 5식이 있고 그걸 컨트롤하는 6식이라 판단 내리는 6번째 식,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따라하세요. 의식. 저 사람은 의식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뇌가 잘못된 건 아니야 보살님. 뇌는 잘못될 수 있지만 마음은 잘못될 수가 없어. 마음은 마음이야 보살님. 마음은 고장이 없어. 마음은 죽음도 없어. 마음은 시작도 끝도 없어. 그러면 육식을 컨트롤하는 건 어디냐? 육식은 판단 내릴 때 자기 경험한테 팔식에 있는 경험한테 신원주의를 딱 한다고 보살님. 팔식은 도서관에 책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경험을 갖다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게 만드는 자료를 넣고 있단 말이야. 그 많은 자료를 넣고 있는 걸 종자라고 그러는데 그 종자가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종자가 다양할 것이고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좀 적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경험 중에서 후회하고 어리석고 했던 그 종자들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칠식이야. 칠식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팔식 내에 칠식이야. 따라하세요. 팔식의 다른 이름 칠식이다. 그래서 뭐 팔식, 칠식, 육식이 나가니까 팔식 다음에 칠식이 육식한테 명령 내리는 그게 아니야 보살님. 팔식의 다른 이름이 독립된 다른 이름이 그게 보살님 뭐냐? 그게 칠식이라는 거야. 칠식은 말라야식이라는데 칠식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보살님 능장, 소장, 집장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보살님 또 어렵다 그러지. 따라하세요. 능장, 소장, 집장. 능장이라는 건 팔식을 얘기하고 소장이라는 건 칠식을 얘기하는 거야. 집장도 칠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종자라는 게 보살님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습기에 의해서 종자가 생기거든. 전생에 경험했던 게 종자로 남아있는 거야. 안 지워지는 거. 나처럼 안 지워지는 거. 안 지워진단 말이야. 그게 한번 겪었던 게.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은 잘한 대로 기억이 나고 못한 대로 기억이 나는데 일평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보살님 봐봐. 어떤 보살님이 나한테 10억을 줬어. 그럼 내가 지워줘요? 안 지워줘요? 내생으로 가는 거야. 종자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종자를 신훈 종자라 그래. 따라서 신훈 종자.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냈어. 새로운 거래처가 됐어. 안 잊어버려. 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왜 절의 스님들한테 시주를 하냐면 저를 좋은 종자로 입력해서 좋은 염력을 보내줘서 내생에도 제가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거래를 했으니 구자를 텄으니 스님 제가 살다가 보면 어리석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하면 악도로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으로 할 걸 저를 구제해 주시고 저를 갖다 보험 든 것처럼 돌봐주십시오. 그게 시주야 보살 말하자면. 거래처를 트는 거지. 구자를 트는 거지. 그럼 잔돈푼 보살님 뭐 10,000원씩 낸 사람이 흔한데 10,000원짜리 1,000명 10,000명인데 언제 다 기억할 거야 보살님. 그게 한번 딱 하게 되면 딱 아리아식에 들어오는 거지 그게. 큰 돈이니까. 그게 내생에 또 만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야. 당연히 만나지. 이쪽에서 끊어지질 않지 보살님. 내가 군대 있을 때 맞은 사람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이 되는 거지. 그걸 종자라는 거야 보살님. 유식을 내가 쉽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 대한민국에서 현담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살 절 짓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야 보살. 그것도 전생에 절 졌던 스님들은 절을 쳐야 돼. 습이 안 짓던 스님은 안 져. 전생에 하던 습이. 그러면 8식 가운데서 7식이란 건 8식인데 별다른 이름이다. 7식은 그러니까 7식은 소멸을 시켜야 돼. 있던 거 새로 묻히지 말고 있던 거를 조금씩 물을 끓일 만큼 끓으면 물이 점점 쫄아 없어진 것처럼 7식은 서서히 없애고 새로운 7식은 만들지 말자. 요거야. 그러니까 요 7식은 뭐냐? 아치, 어리석음, 악연, 고집 피는 거, 아만, 아해. 요게 이제 요게 좀 유식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난 여기 사건 사고 나면 그걸 깊이 연구를 좀 해요. 아 뉴스를 봤는데 세상에 꼬마가 4살짜리가 8층 아파트에서 계단 아빠는 잠이 들었는데 엄마는 어디 뭐 나간지 그건 모르죠. 그 상세히 얘기 안 하니까 아빠 혼자 잠이 들었는데 꼬마가 4살짜리가 그 베란다 위에다가 조그만 의자를 놓고 구경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죽었어. 그래 뉴스에 나오지. 걔는 생이 4년에서 끝난 거야. 그러면 걔는 왜 그러냐? 걔 종자는 전생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던 습이 있는 거야 보살님. 전생에도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던 습이 아리아식에 있는데 얘는 높은 데가 얼마큼 높은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빠가 잠드니까 호기심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야 보살님. 그럼 얘는 왜 죽어야 되냐? 걔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엄마 아버지. 요런 걸 막아주는 게 잠은 들었어도 보세요. 누구나 잠잘 수 있지.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요런 걸 막아주는 게 가족의 신장들이고 조상들이야 보살님. 여러분들 조상이라는 거하고 풍수지리하고 뭐 띠 이거하고는 별개야 보살님. 그거는 조상들이 보디가드처럼 신장들이 옹호를 해주는 거야. 신장이 따로 있고 불교 신장이 따로 있고 조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하에 따라 1인 2역 3역을 하기 때문에 조상이 신장 따라하세요. 조상이 신장이 되고 보디가드가 된다. 그래서 자기네 힘으로 안 될 때 갑자기 경찰이 오거나 119가 오거나 하는 것처럼 외부 신장 부처님의 외부 신장보다 항상 주변에는 이 주변엔 조상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보살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인가 한단 말이에요. 텔레비에서 보면. 그러면 자기 새끼한테 관심 있어요? 남의 새끼에 관심 있어요? 예? 자기 손주, 자기 새끼. 당연하죠. 죽어서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조상들이 후손을 항상 관심을 가져준 거야. 염력을 보내주고.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모르잖아. 죽었는데 끝났지 뭐 벌써 뭐 환생했겠지 극락 갔겠지. 극락을 가고 안 가는 건 보세요. 영과 마음이지. 가란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보살님.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보살님. 좋은 말로 덕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살았을 때 괴로웠던 사람이 죽었다고 보세요. 안 괴롭다 하면 종자설이 아니지. 살았을 때 괴로운 마음으로 죽으면 죽은 애도 괴로운 거야 보살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운한 게 해꾸질을 해 보살님. 해꾸질을.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 보살님 해꾸질하는 거야. 재수가 없어. 몸이 아파. 원한이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또래 영가들을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하소연을 해서 때로 그룹으로 다니면서 그 에너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무당이 작들 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면 수많은 에너지를 모아갖고 귀신들끼리도 보살님 모아갖고 오작교라는 게 있잖아. 오작교를 만든 것처럼 구름다리를 만든 것처럼 에너지로서 보살님 그 무당을 갖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막 들어올리고 하면서 그
에너지로 보살님 밑에는 딱 평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무당의 굿하는 원리야. 보살 작두타는 원리라고. 귀신들이 보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엄청 몰려오지. 자기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보살님 뭐냐면 원결을 지면 안 돼. 그리고 오래 살 걸 발언을 하는데 마음을 착하게 써야 돼요, 보살님. 그래서 참선하고 그 다음에 천도제가 따르는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탁 돌이켜보면 따라서 일념돈탕진, 여하문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이 말이 뭐냐면 보살님 천수경이 있잖아. 보살님 봐봐. 한 생각에 보살님 일념돈 한 생각에 모든 게 없어지는 거야. 생각이 달린 거야 보살님. 뭐 떡과 수박 갖다 놓고 뭐 천도제가 아니라도 한 생각에 내가 그동안 바빠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로서 해탈하시고 오늘로서 노여움 푸시고 오늘로서 서운함 해서 이젠 환생을 하시든지 아니면 환생을 안 할 바에는 내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참선을 하든지 유식을 배우든지 이제 더 이상 서운함만 갖지 마십시오. 일념돈 여하분고초. 마른 풀이 불타듯이 여하분고초. 마른 풀이 좀 잘 타? 멸진무효 남김없이 사라지래. 남김없이 싹 사라지대. 이제 죄업이 그 답답하고 살았을 때 서운했던 거. 그래서 보살님 잘해줬던 거는 잘한 대로 아리아식에 서로가 교류가 되고 그래서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는 건 서로가 주고받는데 새로운 아치, 악연, 아만, 아의 새로운 종자를 만든 걸 신운종자라고 그래. 따라서 신운종자. 새로운 종자. 만들지 말자. 있는 건 없애버리고 새로운 건 만들니까 새로운 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보세요. 나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악수 한번 하고 하는 것도 내 생에 만날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고 밥 사준다 해도 싫은 종가해야 되고 신심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보살님. 세속죄냐 승의죄냐. 따라서 세속죄. 속세에 폭 쪄들어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 세속죄.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승의죄. 여러분들 도반이라든지 스님을 가까이 있는 건 승의죄. 진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 생사해탈을 있는 거고 아래에서 찍혀도 좋은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가수를 알고 세속적으로 무슨 정치인을 알고 세속적으로 장사꾼을 하면 그건 무슨 내생에도 넘어가. 그러니까 금생에 이제 아는 사람 이상은 더 이상 모임도 나가지 말고 더 이상 무슨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왜 신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그 자꾸 연매서 무슨 이익이 되겠어. 보살님. 시간만 뺏기는 거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게 무슨 이익이 되냐고. 이걸 신운종자라 그래. 따라서 신운종자. 자기의 아리아식하고 보살님 자기 딸하고 아리아식이 왜 다르냐면 전생에 익힌 게 달라서. 그러니까 엄마가 불결민데도 딸은 보살님 교회 간다면 아니 보살님 종자가 다른 거야. 전생에 익혔던 의도 종자가 있기 때문에 종자가 다른 거야. 그런데 남이래도 자기 딸이 아니야. 남이래도 불교를 믿어? 여기도 불교를 믿어.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되고 자주 만난단 말이야. 자기 딸보다도. 왜? 사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도 하나는 둘 다 여행을 좋아해. 하나는 일본을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미국을 가자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놓치는 거야. 보살님. 자기가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자기가 기준으로 볼 때 A라는 친구는 일본 가자 그러고 B라는 친구는 미국을 가자 그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끔 A도 B도 다 싫고 C가 갑자기 있다가 스위스를 가자 그러네. 그러면 거기에 땡겨져. 그러면 A하고 B는 무시하고 C한테 간단 말이야. 그게 바로 전생서부터 인연이 C하고 가까우면 C의 말을 따르는 거야. 보살님. 전생 인연이 거기서 발동이 되는 거야. 멀고 가까우고. 그러니까 C하고 인연이 있으면 C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왜? 그건 전생 종자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사람은 신은 종자지만 과거의 종자는 훈습이라고 그래. 따라서 훈습. 전생에 익혔던 것이 종자로 드러나서 금생에 만난다. 도반이든 친구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습이란 말이에요. 전생에도
결혼을 했던 종자는 결혼을 하기가 쉬운데 전생에도 결혼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전생에도 외톨이로 혼자 살던 습이 있고 종자인데 새로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워 보살님. 그래서 신은 종자라는 것은 새로운 연을 훈습된 걸. 그러면 과거의 종자인데 사상이 만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옛날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은 신심서가 도만 닦으려고 그래. 참선하고 유식을 배우고 참선 시간만 나면 도를 닦으려고 그래. 근데 B라는 고등학교 동창은 돈만 벌려고 그래. 돈. 그러면 자기 A라는 사람이 도반을 절에서 만난 도반들하고 인연이 깊다면 도를 닦는 A하고 A는 불교 믿는 쪽이니까 불교하고 만났는데 과거 생에 인연이었고 금생에 동창이었지만 사상이 달라. 이 사람은 돈하고 돈 버는데 이쪽은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요.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의 친구나 도반을 자주 만나요. 그게 사상이 맞지 않는 거야. 아리아식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가. 또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지 도에는 관심이 없어. 그럼 또 돈 버는 사람끼리 만난단 말이야. 그걸 유효상종이라고 끼리끼리라는 거야, 보살님. 부부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사상이 맞아야 돼. 종교가 맞아야 되고 취미가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맞는데도 같이 살다 보면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또 그 싸우지만 그거는 작은 거고 큰 거로는 사상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념이. 이게 종자설이란 거야. 종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과거 친구를 한물간 친구를 다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야. 내 생에도 만날 필요가 없다면 못 만나는 거. 그러는 거야. 이 얘기 안 돼, 보살님. 근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이 마음에 쏙 들면 신심 있고 자기도 나면 자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배울 게 있으니까. 그게 종자설이야. 종자를 어떻게 심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종자를 심고 내 생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 그럼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 가르쳐주는 거야, 보살님. 종자생 종자라는 뭐냐면 전종자가 있고 후종자가 있어. 전종자 전생에 익혔던 걸 얘기한 거야, 보살님. 전생 종자를 전종자라는 거야. 따라서 전생 종자를 전종자, 내 생에 만날 종자를 후종자. 전종자가 후종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제 만난 사람이 오늘 만나면서 내일 만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신심이 있는가 없는가 정으로 만나서 안 돼. 시간을 뺏긴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뺏기면 다시는 생산이 안 돼. 다시는 시간보다 안게 없어. 보살리 아껴온 게 없어. 아깝지. 그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전종자 후종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전생에 어떤 종자로 저 사람 보고 듣고 익혔는가 그걸 알란 말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되는가 내가 배울 게 있는가 없는가 해서 끊을 땐 끊어야 된다. 자기가 이익이 안 되는 걸 뭐하러 자꾸 제도한다 그러고 뭐 가까이 한다 그러고 시간만 뺏기고 보살님 하냐고. 그럼 신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이제 이절 저절 다 있는 보살들이 있어. 이절도 가보고 저절도 가고 또 모른 절도 가고. 그거는 전생에도 떠돌아다니는 종자야, 보살님. 떠돌이 종자라고. 이절 저절. 또 스님들 욕만 하는 스님들 있어, 보살님. 그건 전생에도 욕만 하는 종자야. 불교는 좋아해도 지 남편보다도 스님한테 관심이 많아. 사생활에 스님은 그게 왜냐면 전생에도 그렇게 이겨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불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만 알아라. 이게 유식이야. 내종. 따라서 내종. 자기 스스로를 살펴라. 내종. 그 다음에 바깥에 이런 건 의종. 의종은 뭐냐면 대자연, 수재, 풍재, 화재를 만나고 태양이나 달이나 공기나 산천초목이나 경치구경이나 여행, 그건 기세간이라서 의종이. 그 다음에 자기 몸뚱아리도 의종. 그 다음 친구의 몸은 그건 의종의 의종. 의종이란 말이에요. 식물도 의종이고 다 의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유식은 뭐냐면 의종은 그동안 보고 듣고 하니까 마음을 자기 종자를 딱 해서 내면을 살피는 거야. 그래서 내종. 따라서 내면을 살펴라. 내종. 종자가 왜 생겼는가? 왜 시작이 됐는가? 언제 없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이 왜 생겼어? 모르잖아. 그래서 유식 무격이라고 그래. 따라서 유식 무경. 유식은 무슨 바깥 경계는 신경 쓰지 마. 없는 거야. 없는 걸 허상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 빌딩을 누가 만들었지? 모래 하나하나 설계해갖고 보살님.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지? 땅을 만들었고 길을 만들었고 바깥 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먹고 살아야 되고 쓰지만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 진리는 자기 내종, 내면. 그 내면을 돌이키는 시간을 80% 갖고 외종은 본능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는 건 그걸 큰 비중을 두지 마라 이거야. 이제 보세요. 어디 좋다 쫓아내지 마라 이거야. 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어딜 가 보세요. 뭐 봉정암 좋다고 올라가고 뭐 좋다고 올라가고 어디 가요? 뭐 할 거야 보살님. 이제는 내면을 살펴야 돼. 내면. 모든 건 내면에. 그래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왜? 신도 떨어질까 봐. 자기네 절만 영어 믿고 자기네만 뭐가 돼야 되고 막 천도제를 해야 되고. 보세요. 이건 다 꿈속의 아지리 같은 얘기야.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유식에서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마음의 세계. 아셨어요? 네. 다시 한번 요점 정리. 몸에서는 5가지 안이미설신. 그 다음에 도화기 3개를 합쳐서 8식, 7식, 6식을 합쳐서 심의식이라고 그래. 심 따라서 마음을 심, 8식을 심이라 한다. 7식을 의라고 한다. 의식이라는 거야. 의. 7식을 심의 식이라고 6식을 식이라고 그래. 의식 해서 6식을 식이라고 한다. 심의식. 살았을 때는 1식서부터 5식까지 컨트롤하고 판단 내리는 상황실. 6식이 있고 7식은 8식 속에 쏙 들어가 있다. 모두 8가지 작용이 있지만 죽으면은 5식은 없어지고 6식, 7식은 8식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8이라는 숫자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리아식만 남았다 한다. 그러니까 1식, 2식, 3식이라는 건 살았을 때 얘기지. 죽은 다음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몸에선 5가지, 5식. 근데 마음에선 3가지, 8식, 7식, 6식. 그래서 합쳐 8개. 죽은 다음에 몸이 없어지니까 철수를 다 했으니까 8식만 남았는데 8자만 남았다 할 필요 없지. 아리아식만 남았다. 그 식이 영가고 영가가 죽음이신이야. 그게 얼마나 많은 게 여기 꽉 차 있겠어 보살님.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보살님 녹음 녹화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7식은 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7식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있는 걸 줄이는 것이 업장소멸이야. 따라하세요. 있는 것을 7식을 소멸시키는 것이 업장소멸이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업장으로 예를 들어 7식의 어리석음이 예를 들어 쌀가마니로 따지면 쌀가마니 100가마니 정도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이젠 10가마니 주의자가 90가마니인 건 다 털어버리고 마음속으로 털어버리고 그게 업장소멸이야. 다음에 또 어리석음, 그 다음에 악연, 고집 피는 거. 애들도 고집 피는 게 무슨 그게 보통이 아니야.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거야. 그게 고집이야. 그게 다 보살 그게 악연이란 거야.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서로가 한 발짝 양보해서 서로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주고받고 그러는 거야. 보살님 다 기브 앤드 테이크 다. 내가 농담이 아니고 보살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바로 그거야. 어리석음은 보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야. 그때는 몰라. 지가 하는 게 옳은 건지 몰라. 어리석음은 지난 후에 알아. 따라하세요. 지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을 한문으로 유식용어로 아치라 한다. 고집 피는 것을 유식용어로 악연이라고 한다.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만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만족하는 남을 무시해. 보살님 조선족이라고 무시하고 무시하잖아 보살님. 그 다음에 아에는 집착하는 거. 따라서 아에는 집착하는 거. 보고 또 보고 싶고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 요게 아에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이 집착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지 보살님. 집착이 사랑이야. 사랑이 집착이고 그게 아에란 말이야. 그래서 유식은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유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어가 생소할 뿐이다. 몸에서 8가지 작용, 마음에서 3가지 작용, 심의식, 용도가 다르다. 전생종자, 전종, 미래종자, 후종.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끝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돼요. 사람 마음이 왜 변하느냐. 요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유식의 용어거든요. 등무간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배울 거예요. 따라하세요. 등무간연. 사람이 마음이 조속지변으로 왜 변하느냐. 찰나찰나 왜 변하느냐.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